다정한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의 아침 저녁 금요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화제 인터뷰입니다. 2주째 광화문과 서초동에 집회 참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또 대규모 집회가 서초동에서 열릴 예정이죠. 이 계속되는 조국 정국. 찬반 집회가 세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참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하락세에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 여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관련해서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미남이셔서. 예.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죠. 최저치로 경신했는데, 해당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 주간 집계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42.5%가 나왔습니다. 네, 42.5%. 네, 그에 비해 부정평가는 2.7%포인트 상승한 55%가 나왔는데요. 네, 10월 2주차 주중 잠정 집계에서 지난주에 2주째 그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부정평가 역시 2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더불어 저희 리얼미터가 50%대 초반, 부정평가가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승했고, 긍부정의 격차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12.5%포인트로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7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는 긍정평가가 일간 집계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주중 집계였고 일간 집계로는 42.2%로 최저치를 또 경신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네, 이런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당연 조국 정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일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역시 조국 정관의 이슈 때문이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도층의 이동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중도층 같은 경우는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지지층이거든요. 민생과 경제 어려움, 물가 상승, 집값 상승, 9개월째 수출 부진 등 그리고 내재된 불안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하면 평화 프로세서의 되게 좀 키워드신데. 그렇죠.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결렬 소식 이런 걸로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나. 조국 정국이 있었던 10월 2주차 때부터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긴 조금씩 빠지긴 했으나 9월 3주차 때 평화 프로세서 이제 실무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을 때는 일간 집계로는 거의 50%까지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결렬 소식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보면은 중도층이 좀 움직이기는 확실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동 양상이 지금 이념 성향별로 양극화가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제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지지율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는. 이게 선거라는 게 중도층을 누가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미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념 성향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극명하게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에는 진보층 그리고 광주 전라 지역이 이렇게 지금 차와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보수층. 그리고 이제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도층이 이탈을 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가긴 했으나 이제 무당층으로 빠지는 또 그런 결과도 나오면서 일부가 한국당 보수 진영으로 가기도 하고 일부가 아예 무당층. 아예 그냥 판단을 왜냐하면 지금 정쟁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꽉 막힌 도로라서 중도층이 이제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상황. 중도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 양극단 정치가 심화되고 이러면은 일종의 패닉 현상이 온다. 그래서 무당층으로도 많이 가는데 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조사가 한국당 지지로 간다는 것은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국당 지지, 그러니까 제가 중도층을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을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이 빠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빠졌고 이제 한국당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렇게 그대로 가는 상황이에요. 빠지지 않고 변동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참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도층 이탈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핵심 원인은 중도층 이탈은 지금 중도층은 굉장히 싸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싸움하는 걸 원래 이 극단 정치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네, 경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북미 실무회담도 지금 잘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도 9개월 동안 수출 부진. 뭐 700조 나라 빚이라 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이 이탈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지지율 계속 집계 중이시죠? 네, 지지율 네. 계속 저희는 일간 단위로 일간 집계를 하고 단위로. 있습니다. 네. 추이 볼 때 어떻습니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락세가 문재인 뭐 대통령 이어질까요? 지지율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초중반에 하락했다가 이제 중후반에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서초동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소폭 이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어제 일간으로 봤을 때 조국 장관의 이제 동생이 이제 불구속됐잖아요. 네, 불구속됐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이 또 소폭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을. 거기에 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하는 여론이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군요. 영향을 미쳤다라고. 영향을 네, 미쳤다. 네, 네. 영향을 네. 미쳤다.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네, 말씀 전 조심해야 돼서. 이 지지율 영향에 미칠 만한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면 뭐 인사청문회다,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이다, 국정감사다. 지금 온통 조국과 관련된 조국 네. 장관과 관련된 이슈들 뿐이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와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보수 야당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고 보도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0.9%포인트 상승한 34.1%입니다. 민주당의 격차가 거의 한 3%포인트로 이제 좁혀졌는데요.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따라붙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많이 따라붙은 경향이 있는데 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이 처음으로 한국당을 앞서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원래 보수 지지층들이 정치 참여도가 진보층보다 낮아요. 그렇죠. 한 15%포인트 차이가 좀 나는데. 관망하고 이러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번 그 광화문 집회 이후로 이게 그 보수층의 이동 양상이 추석을 기점으로 굉장히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간 집계로는 진보층을 앞서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제가요 참 우미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과 한국당 이 보수 양 진영을 보면은 팬덤에 대한 강도 이게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추세로 보면 진보층이 훨씬 더. 추세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강하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정책 참여에 대한 열의, 뭐 적극성 이런 것들이 보수가 조금 진보 쪽에 비해서 떨어진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추석을 거군요. 기점으로 상당 부분 보수도 이제 정치를 참여를 많이 한다. 그렇군요. 이런 어떤 뭐 전국의 현안 이슈들이 보수층들의 지지층을 광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네요. 자, 집회 얘기인데요.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이게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대규모 시민 집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네. 최근 조국 장관 거취와 검찰 개혁을 두고 대규모 시민 참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하냐? 네. 보기 1번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네. 또 1번 정치권의 무능력을 보완하는 국민주권의 발현이다. 또 하나는 잘 모르겠다였는데 국민주권 발현이 61.8%, 국민 통합 저해가 31.7%로 10명 중 6명, 대다수가 대규모 시민 집회를 정치권 무능력 보완하는 국민주권의 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발현이다. 예. 지지 세력별로는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네, 뭐 진보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이념 성향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국민주권 발현이라고 10명 중에 6명이 대답하는 네. 긍정표를. 결국 대규모 시민 집회가 국민주권의 발현으로 네. 61%도 꽤 높은데요. 그렇죠. 이제 통상 이제 60% 이상이 되면 네. 정부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그렇게 돼야 되겠죠. 60% 이상이면. 예. 집계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됐습니까?
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8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750명을 대상으로 네.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답 혼용 방식을 실시했고 표 번호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6%, 응답률은 5.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net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님은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말씀도 아주 발음도 좋으시고 예, 참 미남이십니다. 아닙니다. 뭐 갑자기 여론조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이 두 집회 공감도는 팽팽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가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내다. 네, 광화문 집회는 50.9%를 공감한다. 서초동 집회는 47%가 공감한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광화문이 약간 더 앞서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팽팽하게 나온 지지층, 물론 이런 그 정쟁의 이슈는 이념 성향에서 진보와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팽팽한 그 지지층 중도층에서도 약간 더 광화문 쪽에 2030 세대와 중도층이 약간 더 광화문 쪽에 더 그 공감을 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뭐 갑자기 훅 들어가는 질문들에서 죄송한데요. 이게 일반 시민들도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수와 진보 중에서 여론조사 들어오게 되면은 진보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보수는 잘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런 경향은 원래 정치 참여도가 있어서 참여도가 있어서 같은 다 응답을 완료한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도 이제 진보층이 더 이렇게 정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최근 국내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가 많다, 막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보기에도 너무 들쭉날쭉한 그런 여론조사가 많아서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9월 그 23일, 24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기획조사로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7.9%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40% 중반 후반 다른 여타 조사 기관과 퍼센테이지가 달라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께서 이게 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10%포인트 차이 나면 리얼미터 저희 회사를 꼭 집으셔서 뭐 모집단 채집과 구성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이면 이거는 네. 뭐 여론 그 조작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네. 좀 황당한 입장에서 저희 질문지를 받습니다. 근데 통상 국내외 국가 원수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는 긍정과 부정, 매우 잘함, 못함, 매우 못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질문지가 들어갔습니다. 보통이 들어가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회색 지도로 많이 가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솔직히 통상적으로 계속 보통이라는 질문지가 들어갔으면 되는데 2016년 박근혜 당시 설문지에서는 보통이 빠졌더라고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는 50% 이상, 그 조국 정국이 있었던 이후 계속 이제 50% 이상으로 상수로 보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보통으로 빠지면서 네. 긍정이 떨어지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도 이게 그 발표를 하지 않았 상황이거든요. 네. 그 어쨌든 뭐 시중에서 흔히 이야기한 대로 뭐 리얼미터가 뭐 여론을 조작하는 아니면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그 입장 어떠십니까? 아니 뭐 저희는 네. 항상 딱 틀에 짜여진 그 폼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국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다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지지율 같은 경우도 이게 뭐 40%니 30%니 이게 퍼센테이지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추이입니다. 추이죠. 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응답률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느니 그리고 표본을 뭐 500명 뭐 처음 샘플 했느니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안에 있어서 500샘플이 이제 기본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주 뭐 중요하고 뭐 그런 변수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보완적이고 참조적인 네. 걸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집착하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아침 일찍 바쁘신 시간인데 스튜디오에 직접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뭐 보이는 라디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얼미터 김주영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